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동구에서 인사드립니다. 매번 출연하는 돈대 한 바퀴 1 대신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제가 성동구 사다 보니까 대신 출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동구는요, 강남 집값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자치구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호대교 나오거든요. 동호대교 건너면 압구정에 도착을 해요. 그만큼 이제 강남이랑 가까워서 강남 집값이 오르면 성동구 집값도 덩따라 오르고, 강남 집값이 내려가면 성동구 집값도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이제 성동구 부동산 분위기 상황은 강남권이랑 용산구에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성동구로 투자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성수동 트리마제 보이시죠? 트리마제, 아크로, 갤러리아 포레, 그 다음에 이제 옥수동 한강변 라인의 아파트까지 이제 성동구에서 대표적인 한강변 아파트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성동구도 토어제 지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동구에서 토어제가 지정된다면 성수동은 당연히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집값이 비싼 옥수동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긴 하거든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금호동, 행당동으로 수요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주민이 보기에 이제 알짜배기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오늘은 금호동, 행당동 안에서 시세, 입지,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꼭 눈여겨봐야 할 아파트 4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볼 곳은 서울숲 프루지오인데요. 여기가 1차고 이쪽이 2차입니다. 네, 1차를 먼저 보자면 2007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올해 한 18년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20년이 되었지만 보기에 되게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구독자 임장 때 봤던 아파트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84 기준 16억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21억 원에 거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넉 달 만에 한 5억 정도가 오른 아파트거든요. 금호동 안에서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곳은 없을 거예요. 서울숲 프루지오는 금호 4가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창시절에 좀 산다고 하는 아이들을 여기 금호 4가동 이 아파트에 살았던 기억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도로변 근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강변북로 합류도 쉽고 이쪽으로 쭉 나가면은 옥수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사실상 옥수생활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파트가 조금 시끄러울 거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사실상 그렇진 않아요.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은 꽤 조용하거든요. 달맞이산이랑 이 아파트랑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가 좀 상쾌하기도 하고요.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단차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성동구는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경사져 있는 곳에 아파트가 있다 생각하셔야 해요. 1차는 다 봤고 이제 2차 보러 왔는데요. 이 아파트가 서울숲 프루지오 2차예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는데 그래봤자 201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지어진 지 13년 정도 됐죠. 근데 금호동에서는 사실 이것도 신축으로 쳐요. 이 아파트도 지난 2월에 구독자 임장을 했던 곳이에요. 구독자 임장 이후에 가격이 또 한 번 상승이 된 곳이에요. 84 타입 기준 20억 정도고요. 3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1차나 2차나 사실 입지는 좀 비슷해요. 한강 가깝고 옥수 생활권이고 강동북로 타기 쉽고. 그러면 1차하고 2차 중에서 어디가 더 낫냐라는 질문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1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1차는 이제 연식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좀 많이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내 돈으로 마련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극단적으로 좀 예시를 들 거거든요. 나머지는 각자 사정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숲 프루지오 1차 84 타입 기준 시세는 약 20억 원입니다. 무주택자라면 현행 LTV 최대 70% 적용이 가능해 최대 1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자만 납부하거나 초단기 원금만 일부 상환하는 경우엔 월 부담이 약 70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인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액은 약 600만 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야 하는 돈, 즉 부대 비용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대출을 제외하고 취득세, 중개보수, 인지세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지금 7월부터 DSR 대출을 이제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 강화 전이고요. 이렇게 대출을 받고 매월 상환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보합이거나 하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서울숲 프로지오 1차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 이것도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금호동은 호재가 없는 동네예요. 있어봤자 이제 금호 3가동 재개발 사업 정도인데 그게 완료되려면은 넉넉 잡아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세금을 뭐 전 정부처럼 뭐 가만히 냅두겠다, 뭐 인상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기조잖아요.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로 쏠릴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성동구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서울숲 1차는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한강조망이라는 프리미엄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금호동에서 이제 한강조망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조금 더 비싸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가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신금호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인데요. 여기가 이제 신금호역 역세권 아파트 양대 산맥 중 하나예요. 좀 아주 오래전 이야기긴 한데 원래 신금호역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께서 이제 행당역이랑 청구역 그 사이에 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신금호역이 생기면서 교통의 요지로 인기가 좀 많은 동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전에는 여기가 제 주요 구역이었는데 옛날에 다 언덕이었어요. 언덕 심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평지가 좀 많고 걷기도 되게 편한 아파트 같아요. 이 아파트의 조망 프리미엄은 저희가 앞전에 봤던 아파트나 앞으로 볼 아파트에 비해서 크게 매력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도어 투 도어로 광화문까지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도심부에 입지한 곳으로 맞벌이 부부의 수요가 굉장히 클 곳으로 좀 생각이 되는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난 구독자 인장 대비 1억 정도 오른 아파트고요. 84 타입 기준 20억, 그리고 최고가입니다. 참고로 옥수에도 파크힐스가 있습니다. 84 타입 기준 24억에 나가고 있고요. 여기보다 4억 정도 비싸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성수동이나 옥수동에 비해서 금호동의 가격이 조금 더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내 걸로 만들려면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이것도 한번 가상 계산을 좀 해볼게요. 84.93제곱미터 최근 거래가 18억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LTV 최대 70%를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12억 6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 연 4% 금리로 계산하면 월 상환액은 약 600만 원대 중반으로 나옵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기 자본은 매매가 차액 약 5억 4천만 원에 취득세 약 2억 3천만 원, 복비와 인지세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해 총 8억 원 중반에서 9억 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향후 시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옥수파크힐스는 24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뭐 입지나 조망 부분에서는 옥수파크힐스에 비해서 덜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겠지만 추후 규제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가격 상승이 금호 4가에서 1가까지 풍선처럼 확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 볼 아파트는 바로 행당 한진입니다. 여기는 행당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하나는 한진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대림 아파트입니다. 이 두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로 25년 정도 됐고요. 근데 저희가 왜 대림 안 오고 굳이 한진에 왔냐? 사실 대림도 괜찮아요. 대림도 괜찮은데 한진에 온 이유는 한진이 가격 상승이 있었을 때 더 많이 오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동구는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로 나누는 게 사실상 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금호동이나 행당동 둘 다 입지가 정말 괜찮은 곳이거든요. 특히 행당동은 성동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주거지로서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뭐 학교, 학원가 형성도 성동구 내에서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편의시설, 교통까지 두루두루 갖춘 곳입니다. 여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0년, 25년 다 돼간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노려봐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당동, 금호동은 언덕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애초에 아파트가 용적률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보다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리모델링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신혼부부 3040 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여요. 금호파크에서도 약간 이 연령대가 살기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랑 여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아무래도 84가 20억, 전세도 한 8, 9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84가 15억대로 파크힐스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고 합리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성비로 노리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3040 신혼부부가 살기 괜찮아 보입니다.
한진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다시 급상승하겠지만 현재는 이제 보합이나 소폭 상승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저는 이 가격에 이 입지에 이 아파트는 정말 알짜배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3가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4가지 아파트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영상에서는 3가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진짜 찐 금호동 주민들이 추천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소리 없이 강한 아파트거든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편으로 제가 나왔고요. 다음 편에는 돈대 한 바퀴 1이 나올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